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30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죠. 이 가운데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체포가 된 국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특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면 대한항공과 국토부, 업자와 정부 간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그야말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진걸. 아니야, 장윤선. 오마이. 영광입니다, 영광. 예. 저는요, 안진걸 처장님 뵐 때마다 힘이 나요.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 이 땅의 활력소야. 예, 누님만 보면 힘이 나죠. 오마이뉴스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고, 팟짱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렇게 듣고 싶어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만약에 참여연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예요.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여러분 참여연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팟짱 그리고 참여연대. 오마이뉴스. 저도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으로 지금 벌써 5년 넘게 10,000원씩 내고 있고요. 예. 저도 참여연대. 네, 고맙습니다. 네, 매월 10,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법은 서로 돕고, 그렇죠. 서로 독하게 맘먹고, 네. 열심히 투쟁하고 열심히 활동하자. 네. 예. 야, 분위기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남들이 다 쉬는 휴일에 안진걸 처장님 일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또 폭로하셨습니다. 참여연대에 제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비행기 좌석 업그레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사실 자체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카노미석을 끊었는데 네. 비즈니스석이나 경우에 따라서 1등석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준 모양입니다. 업데이트 아니라 업그레이드. 그런가요? 우리 이제 시골 사람들은 업그레이드나 업데이트나 상향 조정이나 싹 뭔 말인지 다 알아들어버려요. 너무 재밌다. 우리는 맨날 업데이트만 해봤지 업그레이드는 못 해본 거야. 그렇죠. 우리 항상 우린 다운그레이드 돼서 문제인데 우리 인생은. 네. 근데 그게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0에서 250만 원 든답니다. 그러니까 두당 경제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이렇게 올려가면 1인당 편도에만. 편도로. 예.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뇌물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뇌물 성격이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분에게 전화를 제가 딱 제보를 받았는데 네네. 보통은 허위 제보도 가끔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름하고 핸드폰을 안 밝혀요. 잘. 유선 전화에서 장난치기도 하시는데 네. 이분은 딱 이름이랑 핸드폰까지 딱 밝혀놓으셨더라고요. 제 책상에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보니까 네. 너무 구체적이고 네. 안정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올해 초에 국토부 과장, 네. 그다음에 부하 보통 과장이 움직이면 이렇게 후배 그렇죠. 직원들 한 두세 명, 예. 그리고 이제 그때는 무슨 공기업도 같이 가는 경우였나 봐요. 그래서 공기업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는데 네. 한 공무원 플러스 알파로 한 대여섯 명을 네. 업그레이드 해주더라 대한항공에서. 네. 그때 이미 자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네. 직접 눈으로 목격하니까 한심하더라. 만약에 좌석이 비어서 업그레이드 해줄 거면 네. 거기 고객들, 승객들, 우리 시민들을 뭐 추첨해서 해주거나 네. 아니면 어떤 공정한 룰로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네. 공무원들을 먼저 해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유 특혜를 없이 주고. 특혜 예. 주는 거죠. 평소시부터 뭐 이유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평상시부터 관리 감독.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네. 정반대로 대한항공이 국토부 공무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거죠. 야, 저 A 과장 이번에 멀리 가시는데 좌석 편안하게 해드려 이렇게 네. 해드린 거죠. 예. 그런데 그 제보가 너무 신빙성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이렇게 사회에 공개하기는 저희도 좀 네. NGO도 언론 못지않은 꼼꼼한 팩트 그럼요. 확인해야 되니까 네. 책임 있는.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알아본 거죠. 하나는 국회 쪽에 국토교통 쪽에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해 9월달에 네네. 국정감사 때 네.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 예. 강동원 의원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예. 이른바 그 통합진보당에 있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을 가신 분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자료를 냈는데 국토부 전체도 아니에요. 국토부 내에 있는 일개 기관인 항공교통센터의 네.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그게 보니까 2011년도에 2명, 2010년도 2명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아갖고 징계를 당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기자님들도 그건 깜빡하고 있었던 거죠. 칼피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거면 그게 다시 보통 지난 뉴스가 다시 그렇죠. 리로드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리부팅인지 네. 뭐 리마인드인지 리와인드인지 항상 헷갈려. 리부트, 리마인드, 리와인드, 리로드 이거 뭔 뜻인가요? 다 땀땀 비슷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기자님들이 깜빡하고 넘어간 거예요. 다른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관행이네 보니까. 그러네요. 이미 2011년. 항공교통센터 때만 2011년도에 2명, 2010년 2명. 그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는 2013년, 14년 제보 새로운 들어온 제보잖아요. 게? 새로운 예, 제보.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국토부로 올해 출입한 기자님한테 또 물어봤죠. 네. 좀 들은 바 있냐. 그랬더니 오래된 기자들한테도 가끔 해준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를 예. 올해 출입한 기자들도 기자들이나 일부 해주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예,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해주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관행이 있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항공대 출신의 네. 전 교수님한테도 물어보니까 네네. 뭐 관행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서너 군데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네. 그래서 크로스 체크가 된 거네요. 예,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네.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가장 확실한 건 국토부 항공교통센터의 자체 감사 결과죠. 네. 2011년에 그러네요. 2명, 2010년에 예. 2명. 거기다가 너무나 믿을 만한 신빙성 있는 제보자의 추가 제보.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변의 정황. 주변 정황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 조사 과정도 보면 완전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피해자한테 조용히 조사해서 진실을 안 게 아니라 네. 대한항공 간부한테 전화를 해라 그런 거잖아요. 네. 대한항공 간부가 전화해서 야, 너 국토부 조사 받아야 되니까 일단 회사로 나와라. 같이 가자. 그리고 갔더니 조종사 담당 전무, 승무원 담당 전무, 네. 항공보안실 책임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같이 사전구속영장 청구된 모 상무 네. 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행기에 총 몇 명이 타 있었냐? 네. 23명이 타 있었어요. 승객은 250명쯤 타 있었고요. 네네. 승무원이 네. 조종사가 4명, 승무원이 11명 타 있었거든요. 예. 23명. 예. 우리 팟짱에서 처음으로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자세히 네. 타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은 23명입니다. 23명이죠. 예, 승객 일부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증언해 준 승객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 23명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다 알죠.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 사람들 입을 막으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겠어요. 각 파트마다 담당 전무 최고의 간부를 동원해서 조윤아가 잘못한 게 없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핵심 조사를 받은 사람 10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누구냐면
기장 1명. 그다음에 처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땅콩을 너무 친절히 갖다 주신 분들. 예. 까서 주는 게 그냥 보여주기만 해야 되는데 예. 봉지째. 그러니까. 그 혹시 지금 드시기 싫으면 나중에 나중에 갖고 와서 다- 드시라고. 예. 우리 그 시골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예. 손주 까서 갖다 주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까서 주면 처치가 올라나잖아요. 맞아. 지금 손주한테 먹기 갖다 줄 수도 없고 봉지째 주는 게 맞습니다. 네. 매뉴얼 아직 그렇게 안 되는 항공사 다 바꾸세요. 네. 봉지째 주시는 게 맞고요. 그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까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이리 주시오. 내가 나중에 알아서 먹을라요. 이럴 수도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들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현아 전 부사장님은 그 여승무원을 칭찬했어야 돼요. 네. 창조적 매뉴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창조적 매뉴얼. 맞다. 근데 오히려 이제 네. 뭐라 한 건데 근데 매뉴얼도 또 그게 맞았다고 하던데 네. 그때 여승무원 처음에 당한 여승무원하고 음. 보통 한 여승무원이 당하면 다 바로 옆에 있는 여승무원이 달려와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뭐 이렇게 수습하죠. 수습을 예.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승무원 2명 그다음에 이제 이 사건의 거의 80-90% 피해자이자 모든 진실을 제일 잘하고 있던 사무장 이렇게 예. 4명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 4명을 집중적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의로 하고 압박을 했죠. 근데 국토부가 그 사람들 조사할 테니까 대한항공 간부한테 연락을 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대한항공 간부에게 뭘 해준 거냐면요. 조사 시간, 조사 사실, 조사 장소를 다 알려준 거잖아요. 미리. 네. 하면 사전에 회유하고 압박할 시간을 보장해 준 거죠. 굉장히 죄질이 나쁩니다. 국토부가.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갔더니 정말 네. 그런 짓을 당한 겁니다. 이분들이. 네. 2차, 3차 피해를 당한 거죠. 네. 처음에 피해 당한 것도 서러운데 네. 그리고 갔더니 국토부 딱 갔는데 이게 압권이죠. 네. 같이 들어가요. 조사 받을 때 당연히 자기들끼리 받을 줄 알았는데 옆에 딱 여 상무님이 앉아 계세요. 전문가도 대한항공 앉아 계시고. 예. 상무님, 전무님 다 예, 앉아 여기가 우리 계신 지금 가운데 팟짱 여기 녹음실이 예. 조사실을 조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장윤선 조사관이에요. 기자님 조사관이고 예. 제가 이제 피해자인데 네, 사무장님. 이렇게 둘이 있어도 이게 예, 연락이 대한항공 관반 닿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다 대한항공 출신들이니까 가서 예. 짜고 치는 고스톱을 다뤄보니까 너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압박을 예. 받은 상황인데 네. 둘이 있어도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예. 옆에 조현아 전 부장 최측근인 여 상무가 앉아 계세요. 예. 이게 말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 사실대로 말해라고 하면 거짓 누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 말하겠어요? 그리고 쫄아가지고 중간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긴 했어요 상무한테. 근데 나가 있으라고 하는데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방음이 안 돼 조사실이. 오마이뉴스 예. 녹음실이라고 똑같네. 팟짱 팟짱 우리 팟짱도 녹음실도 그런가요? 바깥에 나가서 예, 조용히 심야로 하라고. 팟짱 후원 빨리 해주셔야 돼. 방음 시설 다시 해야죠. 예. 방음 시설을 예.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다시 그 조사 결과 조사 과정 보면 엉터리 중에 엉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명이 지금 구속영장 새로 또 청구가 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김모 조사관께서. 네. 그런데 실시간으로 예, 문자 메시지, 예, 뭐 예. 전화 통화해서 그렇죠. 조사 내용을 상세히 이 정도면 보고야. 보고죠. 대한항공에 보고한 거죠. 보고한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옛날 영화 신세계에 보면 이제 신세계나 뭐 무간도 보면 네. 조직원을 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 그 경찰에 비슷한 경우가 같아. 이건 심었다고 봐야 돼요. 넓은 국토부에 의미로. 예. 네, 넓은 의미 심은 넓은- 거고. 네. 근데 그분만 있느냐? 아니겠죠. 보면 항상 조직들이 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한두 명 더 심어요. 그런 거 많아요. 이게 그런 그러니까. 의심도 해봐야 되고 예. 이번에는 전 과정을 보면 정말 처음부터 봐주기로 아예 작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 결과도 보면 얼마나 황당하냐면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하고 네. 고발장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보니까 네. 어떻게든 봐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나아요. 계속 사무장하고 기장을 걸고 넘어가요.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조사에 비협조했다. 음. 뭐 허위 진술했다.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실상 자기들이 짜놓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기장의 책임이 상당하다. 아니 조현아가 막 기내에서 막 어마어마한 난동과 이력을 부리면서 네. 평상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안 돌리면 다 마치 예를 들면 이제 속된 표현으로 죽일 것처럼 막 난리치고 난리를 피우는데 네. 기장 보고 그냥 출발했어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기장도 잘못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예. 그 기장 지금 정신병 치료받고 계시잖아요. 기장님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상황. 멀쩡한 사무장이 사람들 전화를 해가지고 네. 지금 조현아 상무가 아니 조현아 전 부사장이 뒤로 돌려라고 하고 절 내려라고 하니 차를 뒤로 돌려주십시오 비행기를. 네. 물론 원칙대로라면 거기서 네. 됐어 사무장님이 이렇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영화에는 그런 사람도 있죠. 영화에는 나오죠. 현실에는 없어요. 네. 제가 일단 이륙을 하고 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영화에는 예, 있어. 영화에는 나오죠. 그럼 조현아 전 부사장, 당신이 부사장이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기장으로 사법 경찰권이 있는데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라고? 영화에는 나와 영화에는. 라고 영화에는 나오지만 네, 현실은 안 나오고 대한항공은 더더욱이나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총수 일가가 조직폭력배처럼 모든 걸 장악하게 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심지어 감시하고 체크하는 문화였는데 그래서 고발 조사 보고서도 그렇고요. 고발장 내용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기내에서 뭐 심각한 폭력과 난동행위가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다 그걸 고발했는데 대한항공 국토부의 조사 결과는 고성과 소란이 있었다 좀. 네. 약간의 그리고 폭언이 좀 있었다. 예. 이 정도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적용한 게 항공보안법상의 가장 낮은 조항 벌금 500만 원 미만에 처할 수 있는 23조 1항의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만 네. 적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토부 조사에서 국토부 고발장도요. 예. 말로는 고발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고발까지 했어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벌금 500만 원 미만에 아주 미미한 걸로 고발해서 거칠에만 한 거죠. 네.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국토부가 우리는 대한항공을 이런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사실만 예. 알리고 그 세부 조항은 어차피 언론이 안 쓰니까 그렇죠. 국민들은 예. 모르는 거예요. 눈속임을 한 겁니다. 눈속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가 이제 국민한테 엄청 비난이 되니까 마치 고발해서 네. 한 것처럼 속인 건데 벌금 500만 원짜리. 네. 근데 검찰이 이번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해 보면 네. 항공기를 이력과 이계로 네. 항로를 변경한 죄 징역 10년까지 찰 수 있는 그렇죠. 거 사전 구속영장에 혐의 예. 명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승무원 폭행죄. 음. 그래서 항공기 안전을 저해하고 승무원을 폭행하면 이게 징역 5년까지 가능하거든요. 네. 이것도 적용했고 네. 그다음에 일반 형사법상의 위력이한 업무 방해, 업무를 방해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강요죄. 그렇죠. 내려서는 안 될 사람 내리게 내리게. 강요한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무장의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네. 사무장은 네. 사법경찰 권한까지 권한이 있는 있어요. 기내에서 네. 승객의 안전과 보안과 객실 서비스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을 내리고 비행기를 운전한다는 건 안전장치를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안 하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컨대 예. 만약에 그 비행기가 사무장이 내렸잖아요. 사무장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뭐 천만 다행으로 안전하게 왔지만 그 비행기 다행이죠. 안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예. 그래 무슨 테러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 사무장이 없어.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려고 조현아 그렇죠. 부사장 그렇게 예, 한 건지 맞습니다. 정말 간이 커도 너무 그러니까 크셔. 그 땅콩 리턴한 거 램프 리턴한 네. 것부터가 그 복잡한 문제이지만. JFK 공항에서도 미국에서도 평가가 매우 안 좋은 것처럼 네. 항공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그것도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는 네. 행위인 건데 사무장을 없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기내에서 누군가가 큰 뭐 소란이나 난동을 피웠다 네. 어쩔 수 없이 막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연히. 네. 근데 사무장이 가장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런 또 힘도 걸- 제일 세고 그런 걸 처리할 나머지 수 있는. 여승무원이지만 네. 이분은 사무장으로서 네. 남성이기도 하고 예. 20년 가까이 다니셨고 예. 근데 얼굴이 참 잘생기셨더라고요. 예. 나온 거 보니까 네, 네. 훈남이라고 하시던데 네. 어쨌든 그 조사 과정 조사 결과를 보면 봐주기라 작정했다는 의혹을 이제 저희가 제기한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사무장님이 사무장과 사무장 지인들이 저희에게도 그런 제보를 해주셨던 거고 네. 국토부에서 마치 사무장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처럼 언론 계속 플레이를 한 얘기를 했죠. 겁니다. 어. 근데 얼마나 나쁜 놈들이 그건 연락을 두절된 게 아니라 연락을 안 받은 거죠. 우리 연락을 거부하시네라고 했어야죠. 그러면서 우리 연락을 거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저번에 간부를 배석을 시켰네요.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아니 마치 그런데 연락 자 두절된 우선 상태처럼. 예. 한 가지만 국토부 조사에 그렇게 회사에 간부를 배석시켜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에 조사- 보면 네. 매뉴얼에 그게 자세히 없다 또 국토부가 거짓말을 쳤어요. 네. 매뉴얼에 예를 들면 매뉴얼에 간부를 배석시켜서는 안 된다 매뉴얼이 없긴 해요. 그 표현이. 네. 그 왜 없냐면 네. 그건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하진 않으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예. 매뉴얼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하고 네.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된다. 그 말은 당연히 피해자 옆에 회사의 최고의 간부나 오너의 채찍근을 앉혀놓지 말라는 건 전제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유신 시절에 예. 언론사에 예. 그 보안사 직원들이 와 있잖아요. 예, 와서 그래가지고 보고 기사 예. 보고 야 이거 빼 그럼 예, 빼고. 편집국장 대신에 그분들이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보도지침이라는. 똑같은 거야. 똑같은 보도지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 지금 돌아간 거예요. 우리. 나중에 조사 보고서도 심지어는 다시 고쳐와라. 음. 그래서 간부들 확인받았고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간부가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랬는데 이 짬짬이를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칼피아 문제, 네.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마피아 문제, 항공안전감독관이 16명인데 제가 오늘 자료도 갖고 왔잖아요. 네. 여기 보면 16명 중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한항공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 평소에도 네. 이 문제까지 이제 검찰 수사 가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다가 결정적인 제보까지 받은 거죠. 알고 봤더니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 장기 해외여행 업데이트 네. 죄송합니다. 업그레이드 서비스까지 계속 받았더라. 그러니까 5, 6명이니까 한 번에 5, 6명이니까 한 번에 한 1,200만 원 정도는 예, 많게는 많게는 그렇죠. 1,200만 원 정도. 넓은 의미의 뇌물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회사는 이건 뇌물이죠. 예, 대한항공 간부는 이제 배임이 될 수 있고 회사에 네. 손해를 끼친 행위로도 될 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우리 팟짱 끝나자마자 네. 바로 팟짱이 올라갈 때쯤에 제가 아마 수사 의뢰서를 서부지검에 추가로 저번에 고발에 의해서 네. 수사 의뢰를 팩스로 네. 제가 써왔는데 네. 팩스가 없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팩스로 보내는 영광을 오마이뉴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 오마이뉴스 팩스로 이 팩스는 오마이뉴스 팩스입니다라고 네. 서부지검에 밝혀놓겠습니다. 더 엄중히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감시하고 있으니까 더 엄정히 수사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수사 의뢰서를 오마이뉴스 팩스로 서부지검에 예, 보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녹음 일정 때문에 예. 원래 가야 되는데 못 가셨어요. 예, 서부지검을. 맞습니다. 예. 기자님들은 제가 서부지검으로 오고 있는 줄 알아서요. 계속 전화. 예, 기자님들 죄송한데 안 갑니다. 예, 우리 팟짱이 더 중요해요. 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대한항공과 국토부의 짬짬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항공교통센터의 경우만 2011년에 2명, 2012년에 2명.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2013년, 2014년. 그러니까 매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예. 볼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항공교통센터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른데 예. 국토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들 많은 언론사 기자님들이 이번에 어쨌든 이 땅콩 리턴 건은 그래도 국민적 공분이 엄청나게 크고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대한항공과 국토부가 네. 나쁜 짓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기자님들이 지금 어제 오늘 취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서 네. 뭐 사실인 것 같다. 뭐 엄정히 수사해서 조치하겠다. 조사해서 뭐 이런 입장을 국토부 내부에서. 예, 국토부에서도 그런 답을 했다는데 뭐 이건 부인하기 어렵죠. 이미 적발된 적이 있었고 네. 뭐 국토부 내부 지침에 하면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네. 뭐 온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해서 바로 해임도 가능하게 네. 규정을 해놨는데 네. 이게 마치 대한항공에서 알아서 업그레이드 해준 거니까 네. 하고 경고만 주고 말았어요 저번에. 그러니까 근데 2011년, 2012년 12년에 적발됐을 적발한 때. 거. 예. 그러니까 일부 부서 항공교통센터에서만 적발된 건데 네. 다른 부서는 확인도 아직 안 된 거고요. 경고만 했는데 아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대한항공이 저희도 가다 보면 뭐 원래 10,000원짜리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 갑자기 50,000원짜리 막 탕수육이 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구를 만났는데 깜짝 네. 놀라게 준다고. 네. 근데 처음에 한 번은 그랬었는데 물론 그 경우도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자리가 비었으면 예를 들면 회사 방침에 따라서 뭐 할인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공정해라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 태도죠. 그게 공정하고 클리어한 태도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걸 이용했다고 쳐요. 네. 회사에 국토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럼 국토부에서 그게 반복되면 그것은 오해를 받고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국토부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에 한두 번이야 100번 양보해서 네.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이게 반복된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지금 드러난 네. 것만 4년째 아닙니까? 예, 드러난 것만 4년째고요. 네. 들어보니까 더 많고요. 지금 정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두 명 뭐 네. 1년에 2명씩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더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예. 사람들이 이런 예. 그 대한항공의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예. 받아왔고 그 금액은 뭐 작게는 100만 200 원대 될 수도 있고 있고. 많게는 200만 원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출장 갈 때만 이용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뭐 일반적으로 예를 자기 뭐 들면 휴가 가거나 사적 여행 때도 이용했으면 예. 더 큰 뇌물이 되는 거죠. 예.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이제 이게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서 예, 한번 국토부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제가 국토부가 자체 감찰하는데 이것까지 추가로 해라. 네. 그다음에 검찰은 칼피아 의혹을 수사하는데 이 부분까지 수사를 해라. 네. 그다음에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해놨거든요. 음. 보통 이런 경우는 여기저기서 들여다보는 게 맞습니다. 공정하게 네. 또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촘촘히 채워줄 수 있도록요. 네. 그래서 네 평소에도 보니까 국토부에 대한항공 출신 공무원이 너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진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항공대 인하대 네. 출신 항공대 인하대 인하전문대 네. 대학 출신들도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 그러니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요. 예. 특히 항공교통과 관련해 가지고 네. 네. 이건 당연히 평상시에도 관리 감독이나 조사 대응 체계가 엉망이었다. 네. 그래서 이참에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되었는데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네. 이번 조사
그 대한항공 이번 땅콩 리턴 조사관에도 6명 중에 2명이 대한항공 그러니까요. 출신인데 예. 대한항공 출신은 배제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았죠. 최소한 한 명이라도 비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을 배치해야 되는데 국토배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 출신이 한 분 있었는데 경력이 짧아서 배제했다는 거예요. 경력이 짧아서요. 예. 근데 이번 사고는 무슨 고난이 항공 사고가 아니라 그렇죠. 경력과 무슨 단순 상관이? 기내 난동 사건이에요. 네. 굉장히 사실관계가 단순해요. 네. 조윤아 씨가 뭐 평소에도 그랬다는데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네. 갑자기 여승문한테 소리를 지르고 네. 무릎 꿇치고 사무장도 오니까 넌 뭐야 이 XX야 제 XX야 뭐 던지고 이 비행기 못 가 멈춰 내려 돌려 내려 뭐 네.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건이잖아요. 네.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 사실관계가. 폭행과 예. 폭력 사건이에요. 예. 어떻게 근데 보면. 다만 항공기의 안전 네. 승객들이 15분 안팎 늦어지게 하는 것마저도 오너의 3세만 원으로 제 멋대로 결정한 그러니까요. 충격적인 전대미문의 사건인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예를 들면 이제 쉽게 말해서 버릇이 없는 재벌 3세였다 네. 해도 거기서 승무원한테 모욕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것도 문제지만 네. 앞으로 그것도 근절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모욕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를 멈추고 뒤로 돌리고 심지어 내리게. 근데 조사 결과에서 자기는 비행기를 돌려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비행기 가고 있는데 사무장을 내려라 한 거거든요. 이건 테러입니다.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 미수. 예, 테러. 가다가 거기서 내리면 죽는 거거든요, 사람. 어떻게 내립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네요. 가던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는 것은 문을 연다는 건데 운항 중인 비행기에서 네.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항공 사고고 거기서 사람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행 그러니까 거짓말하다 보니까 엉뚱한 말하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는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하지는 예.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가던 비행기에서 어떻게 사람을 네. 내리겠어요. 예. 근데 뒤로 내려라는 말을 예. 하지 마라 코치를 받았겠죠. 뒤로 예. 돌려란 말을. 예. 그러면 예. 항공기 운항 변경죄가 되니까 네. 그럼 징역 10년이 되니까. 예. 그럼 대한항 국토부가 그것을 고발장이나 조사 결과에서 빼놨던데 네네. 그게 웃기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려라란 말만 하고 비행기 멈춰 돌려라란 말을 안 했다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아유,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창피해요. 술을 먹었는데 운전자는 안 했다 뭐 이런 비슷한 거랑 뭐 그러니까요. 같은 거죠. 예. 네, 그런데 그걸 늘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해주고 특혜성으로 조사 대충 해주 눈 감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막말을 그렇죠, 막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예, 소리를. 그리고 조현아 전 무사장은 이런 짓을 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을 그렇죠. 거예요. 뭐 누가 예를 들면 간부들이 또는 네. 국토부에 우리 가 있는 우리 요원들이 네. 알아서 다 신세계 무간도 요원들이 작업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했겠죠. 네. 그런 분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냥 화만 내고 마는데 보통 재벌 3세들은 네. 더 오반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될 거라는 믿음 정도까지 있었을 거다. 실제로 그녀의 태도로 봤을 그렇죠. 때. 그리고 예. 실제로 그동안 그런 사고를 세게 쳐도 예. 별일 없었으니까 문제가 안 안된 됐으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친께서도 한번 네. 뭐 항공 공항에서 한번 큰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의혹도 하나 제기되는 게 있고요. 아, 조현아 비행기 안은 아니고요. 예. 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친도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부인. 와이프께서도 어디에서 공항에서 공항에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대한항공 내부의 유력한 제보인데 네. 이제 이거 일종의 처음 이제, 공개되는 것 같아요. 가십 같은 거라서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지가 않지만 이제 우리 팟캐스트 세계는 좀 더 자유로우니까 네. 명예훼손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근데 확실한 건 공항에서 비행기는 아니고요. 좀 다르죠. 비행기 네. 아니 훨씬 위험하니까. 그 네. 조현아 소란을 부사 일으켰다. 그 집이 네. 유명해요. 조현아 네. 부사장 이번에 그랬잖아요. 네. 그 동생 남동생이 있어요. 조현태 네. 상무인가요? 상무. 그렇죠. 그분은 뭐 난동을 부렸죠. 그렇죠. 뭐 할머니를 집회 중에, 밀기도 예, 했었죠. 할머니를 밀기도 밀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막내. 오늘 이야기도 할 건데요.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 팟짱 특종 항공대 인하대 이사를 지금도 사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어머. 지금 대한항공이 아니, 그거 다 한다 그랬잖아요. 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모든 뭐 등기사니 다 뭐 내렸겠다. 계열사 사장이 다 그만뒀는데 아직도 사퇴하는 게가 포착이 됐어요. 한진그룹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항공대 인하대 이사회, 네. 예, 조양호 회장, 조현태 상무, 조현아 전 부사장 이렇게 사립대학에 문제가 많지만은 아빠, 아들, 딸이 이사를 하고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한국 사회가 아무리 후지고 봉건적이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네. 가장 투명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되고 네. 대학의 지성이고. 대학의 이사회를. 그다음에 이게 사립대가 아닙니다. 참고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돈 낸 건 맞지만 일부 네. 계속해서 국민들의 세금
들어가 지원되고 매년마다요.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까지. 예. 그다음에 전부 다 학부모들 피눈물 나는 사실상 준조세나 하면 등록금으로 네. 70-80%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아빠와 아들 갖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가족회의는 집에 가서 하셔야죠. 아니 왜 가족회의를 신성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하냐고요. 자기들끼리 보니까 오너들은 오너들끼리만 노니까 평소에도 자주 만나실 텐데 거기서 한공대 인하대 고등교육기관의 발전이 논의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근데 그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니까 네. 조현태 상무가 지나가다가 이분들이 가족들이 네. 욕도 하고 막 NGO에 욕을 했다고요. 항공대 그 집안이 인하대, 참 그러네. 엄마 소리 질러, 딸 예. 소리 질러, 아들 소리 질러. 인하대 욕해. 이제 인하대 구성원들과 인하대 뭐 민주동문회, 네. 그다음에 인천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항의하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네. 인천 쪽 시민단체하고 네. 교육단체들 아니 그 최근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니 그건 좀 됐습니다. 좀 됐습니다.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총장한테 큰 소리 질러가지고 총장이 그렇죠. 그만뒀다는 의혹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네. 그거에도 크고 작은 네. 항공대와 인하대, 그러니까 인하대에서 특히 네. 인하대 인천, 예. 한진그룹이 인천하고 인하대 예. 본거지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인하대를 전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무리가 있었는데 오죽하면 월요일 날 이미 인하대 교수회에서 네. 조양호 회장의 자식들은 최소한 이번에 이사를 그만두라고 총장 개입 중단하라, 총장에 대한 파행 중단하라 네, 네, 성명이 이미 나왔는데요. 네. 월요일 날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인천 지역 시민단체, 교육단체, 그다음에 참여연대 등이 함께 네. 저기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김한희 네. 옥꼼수이고 네. 제일 먼저 그만뒀어야 될 때가 여기입니다. 그러네요. 계열사 사장보다 고등교육기관부터 그만두고 교육기관에서 뭘 배웁니까? 정말 이사가 부끄러운 이러고 줄 있는데,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최선의 예. 부끄러움이 있다면 여기 이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직 아니 근데 사퇴와 어차피 구속이 될 거 아니에요. 사전구속영장 그래도 청구했는데. 이사직은 본인들이 유지해버리면 유지하는 건데 이제 교육부가 이사 네. 승인을 취소해줘야 되는 아 거죠. 형사처벌을 받아도 그 이제 이사직을 형사처벌 받으면 아마 이사직이 자동으로 나중에 근데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우리 사립학교법에는 저기 형사처벌이 형이 확정되면 이사직에 예, 예. 그 못하게 돼 있긴 해요. 네. 근데 그때가 기다려야 되니까요. 네. 근데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이사 승인을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음. 반교육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상지대, 청주대, 수원대에서만 벌어지는 행위 못지않게 반교육적 행위가 그러네요. 벌어진 거니까 네.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사직 사퇴. 그다음에 그동안 인하대와 인천 쪽에 있었던 이 조양호 일가의 네. 어떤 크고 작은 무리 등을 공개하는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그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인천 지역하고 인하대 안팎에서 있었던 일들이 예, 다 이제 그것도 공개가 100일화에 되고요. 더 공개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우리 팟짱 독자들 위해서 소개를 하면 요것도 아주 이제 정말 유명한 연예인을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네. 이제 디프리하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한참 문제가 되니까 네. 자기도 하나 제보해 줄 게 있다 그러면서 웃으시면서 예. 어떤 이제 행사장이었는데 대한항공에 예. 이제 진행을 이렇게 도와주러 갔는데 네.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이제 뭐 사회를 맡는다거나 아니면 네. 중간에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개인기를. 근데 이제 진행을 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행사장에 예. 예. 갑자기 우리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일어나더니 뭐 처음에는 한 번은 가가지고 뭐라고 뭐 불러내더니 막 뭐라고 야단을. 막 야단을 주고 욕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우리 빨개지고 여직원이 막 눈물 흘리는 흔적이 보이더래요. 근데 또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고 이번 사람들도 다 있는데 야! 행사장에서 예, 행사장에서 그것도 공개된 행사장에서 야! 너 그만해! 너 뭐야! 너 나가! 아, 그 양반이 너 나가가 전문이구나. 예, 그래서 행사가 뭐 중단됐대요? 예, 거의 중단되는 뭐 분위기 썰렁하고 다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예로도 있었으니까 뭐 저희는 사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민생 경제 이슈도 많고 쌍용자동차 C&M 비정규 노동자들하고 연대돼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대응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근데 빨리 마무리되길 바랬는데 오히려 네. 그러나 제가 이참에 한번 뿌리를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하게 된 게 이런 겁니다. 재벌 오너 3세, 4세들이 앞으로도 계속 승계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자들이 계속해서 회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성격, 네. 기업은 노동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소비자들과의 그렇습니다. 관계도 있고 지역사회 관계도 있고 특히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협력학 네. 관계가 있는데 네.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돈과 권력이 자기들이 있다는 유만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네. 작태를 보이고 네. 이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인 엄벌받는 범죄라는 것이 뚜렷하게 이번에 만약에 판례가 남는다면 네.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짓을 못할 거 아닙니까? 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승객 모두의 불편을 네. 지 멋대로 초래하는 행위, 무엇보다도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돼야 될 네. 우리 미생 직장인들, 네. 동료들, 후배들을 아끼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예. 정말 그 사무장님이 KBS 인터뷰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행동을 당해보지 않는다면 그 수모와 그 치욕은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피해자들은 앞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도 제가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이 오래 갈 거예요. 정신병 치료를 예, 받으시는 분들이 이미 조종사님하고 사무장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놈의 땅콩 때문에 직장도 잃게 됐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예. 얼마나 그 압력이 세겠어요. 그 상무며 예. 저무며 그동안 평상시에 하늘같이 알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을 예. 가했으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맞습니다. 당연히 정신과 제가 치료를 조금만 받죠. 더 부연하면 네. 자 그런 일을 겪었어요. 네. 그런 보통의 기업에서는 아무리 오너여도 오너 자식이어도 조사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직원들이 실수도 했었지만 또 오너의 잘못이다. 여식께서도 오바가 있었다. 뭐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쓰기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상무급이라도 나서서 1호 전화라도 해줘야 돼요. 야, 너가 이번에 그 일을 겪었다며. 야, 우리 부사장님이 좀 성격이 갈갈해가지고 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라. 너가 조금 엄청 고생했는데 조금만 휴가 쓰다 나오면 내가 해결해 놓을게. 뭐 보통 이러잖아요. 아니면 그런 것도 좀 매파가 있으면 비둘기파도 좀 있지. 이로도 해주고. 네. 야 진짜 정말 네가 이번에 재수가 없었다. 미안하다 상사로서.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분들이 들어오자마자 네. 반강제로 데려갑니다. 회사 조사실로. 그 데려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예,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특히 사무장님은 거기서 내쫓겨가지고 예. 이영말 미국 땅에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황당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 내쫓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뭐 15시간인가 16시간 방치됐다가 16시간. 다시 다음 비행기 14시간인가 네. 뉴욕에서 한국까지 오래 걸린다면서요. 저는 뭐 비행기를 타보질 않아가지고. 그리고 오자마자 그게 이제 6일 오후인데 바로 반강제로 데려가가지고 조사 네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 허위 진술 써서 경위서 써 심할 썼어 심지어. 심할서를 자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확인서 쓰고 거의 이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뭐 부사장님은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지적하신 건데 저희가 매뉴얼을 몰랐고 뭐 거짓말을 했고 모두 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내려라고 한 적 없고 저희 판단에 저희가 계속 서비스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12월 8일 밤늦게 대한항공의 사과문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보통 사과문은 그 다음날 기사에 반영돼야 되니까 네. 아무리 늦어도 4시 5시에 내야 될 그렇죠. 텐데 네. 이게 12월 8일 새벽부터 알려진 사건이거든요. 네. 한겨레 신문 보도로. 네. 그다음에 국토부도 아침 뭐 8시부터 인지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러고 뭐 초벌 조사 같은 네. 거 하도 문제가 되니까. 근데 12월 8일 밤늦게 사과문이 발표돼요. 왜 그렇게 됐냐면 6일, 7일, 8일 동안 직원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다시 한번 네. 2차, 3차 가해라고 네. 다 이게 잘못했다라고 허위 진술서 경위서 심할서 받아내고 그다음에 국토부 조사가 10월 8일 오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사까지 잘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자기들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대한항공이랑 뭐 국토부랑 뭐 이제 뭔가 왔다 갔다 했겠죠. 뭐 내통이 네. 쉽게 말해서 내통한 다음에 자기들이 연락해서 간부들이 연락해서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야, 국토부 조사 받게 됐는데 우리가 말한 대로 진술해. 네. 뭐 우리 같이 가 있고.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국토부 조사도 잘 받았잖아요. 네.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네. 여승무원도 그렇고 사무장님도 다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진술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허위로 이제 강압적으로 강압받아가지고 그리고 확인서 조사 확인서까지도 간부들이 다 이렇게 받아쓰기 네. 해가지고 사실상 받아쓰기 한 것처럼 해서 보내줬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직원이 잘못했다고 자백 하고- 받아냈죠. 네. 국토부 조사 그렇게 받았죠. 네.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 자 안심하고 네. 이제 다 직원들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 부사장님은 잘못한 거고 오히려 회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 객실 서비스 책임자로서의 사명감 너무 불타오른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문을 썼어요. 실제 그리고 맞아요. 모든 잘못은 네. 직원들이 했고 심지어 거기 보면 뭐 매뉴얼도 모르고 비밀번호 세상에
일하는 직원이 자기 태블릿 PC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상했어요,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순간 몰랐다면 얼마나 무섭게 해버렸으면 몰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공포에 떨어서 오히려 비밀번호 몰랐다면 더 그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거짓말했다는 게 황당한 거죠. 네. 거기 사과문에 보통 사과문에는 그런 표현 안 쓰고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대한 넘치는 책임감이 네. 이번에 큰 신뢰를 했습니다. 승객에게도 죄송하고 피해자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보면 이번 사과문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과문으로 그렇습니다. 뽑히거든요. 사과문도 아니에요. 사과문이 아니라 네. 직원 사살문입니다. 사살문. 직원 이 때려 죽일 놈들이 잘못했습니다. 조연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발표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내막이 있었던 거죠. 국토부랑 내통이 끝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말한 사과문까지 것처럼 그렇게 승객이 23명이나 네. 조사받은 사람 10명, 네. 핵심 피해자들이 4명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다 입을 맞추고. 봉하고 맞추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 그러니까 A 상무만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면 말이 안 돼요. 네. 검찰이 이번에 비교적 잘했는데 네. 국민들의 공분이 크니까 예. 증거인멸 혐의를 사전 영장에서 빠뜨린 건 물론 다음에 더 수사하겠다 했지만 아쉬운 대목이 왜냐하면 이 정도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장윤선의 팟짱. 그런데 조현아 네. 전 부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증거인멸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 상황인데도 예. 왜 이렇게 구속을 늦춘 겁니까? 그거 좀 이상해요.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앞말 뒷말이 많은데 네. 일단 증거인멸을 직간접적으로 시도했으니까 구속 사유는 확실하다라는 네. 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었는데요. 네. 그다음에 항공기 운전 항로 변경죄라 이런 건 징역 10년까지 할 수 그렇죠. 있는 죄니까 굉장히 재질도 나쁩니다. 네. 죄질이 그런데- 나쁘고 네. 그다음에 그 계속 과정을 보면 아주 그러니까 저기 반성이라든지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더더욱 가중 처벌이 돼야 되죠. 예, 그런 걸 이제 정상 참작이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돼야 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휘 했는지 이 부분은 더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네. 근데 검찰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라고 의견 나왔는데 네. 뭐 법무부 일각에서 법무부? 뭐 반대했다. 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거기도 업그레이드 아니야? 이런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네?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 아니야? 업그레이드를 다 조사해야 돼. 그 최근에 정부 네. 여당이 계속 재벌 대기업 사면해 주려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다 석방한다는데 이걸 언제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냐면요. 제일 먼저 최경환 장관하고 황교안 장관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무성이 띄운 게 아니고요. 네. 보시면 뉴스를 검색해 보면 올 가을부터 사면해 줘야 되는데 뭐 재벌 대기업 뭐 총수들 경제가 어려운데 뭔가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네. 황교안 장관이 분위기 띄웠거든요. 맞습니다. 최경환 장관도. 예. 타면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총대를 메고 사면이나 가석방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걸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쉽지 않고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니까 분위기가 일면 법무부 일각에서는 당연히 네. 부정적이나 소극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분석과 추정으로는 그다음에 서부지검 출입기자들 일각의 추정은 법무부에서 끝까지 반대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특히 장관이 아 황교안 예. 장관이 예. 소극적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가 심지어는 늦어졌다. 부정적이지 않았느냐. 아. 그런 분석이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구속을 안 하면 도대체 검찰이 이렇게까지 증거인멸 황교안 혐의가 장관이 뭐 드러나는데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뭐 통진당이라든지 이렇게 뭐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으면 사실이지만은 그런 건 뭐 아랑곳하지 막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뭐 무조건 가서 막 확인 사살을 하는 데만 온통 신경 쓰고 재벌 대기업은 오히려 사면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늦어지지 않았나 저희는 추정해 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수사한다 했으니까 검찰이 네. 증거인멸 부분은 예. 여 상무 혼자서 했을 일은 없다. 네. 그다음에 오늘 일가랑 교감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그렇죠. 이 정도면 예. 사전 사후에 이거는 정확한 조직적 은폐 행위예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이 조직적 은폐 행위를 예. 눈 감으면 도대체 법이 예. 왜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처벌이 돼야지 네. 오너 일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공적인 네. 회사 조직이 네. 총체적으로 불법
범죄 조직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아니 이제 터질 네. 때마다 그런 식으로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지 네. 않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과도 조현아 전 부사장이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근데 사과를 10월 8일 대한항공에 했거든요. 맞아요. 일개 승객으로 탄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걸 왜 조직이 사과를 예, 조직이 왜 사과를 합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조직도 나중에 먼저 조현아 전 네. 부사장이 석고대죄 자세로 사과를 한 다음에 조직도 어쨌든 우리 부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승무원 협조 의무 네. 라면 상무 때 본인이 엄단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막 맞아요. 포스코 계열사 예. 라면 상무 파동 때. 그럼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규정이라든지 항공보험법이라든지. 근데 그걸 알고도 인사합니까? 더 나쁘거든요. 예. 근데 참 비행기 타면 먹는 거 갖고 문제가 많이 되나 봐. 라면 상무, 땅콩 부사장. 주로 먹는 문제를 우리나라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먹는 거에 민감하죠. 워낙 배고프게 살았고 먹는 거로 서러운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봉지째 드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까서 주면 시비가 붙어. 왜 이거 까서 주냐? 우리 손주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 마카다미아 이거 시중에선 비싸던데. 맞아요. 이걸 왜 봉지째 안 줬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박수를 받아야 될 분이라니까 그 승무원들은요. 그러니까요. 봉지째 주신 것은 만약에 매뉴얼도 지킨 걸로 확인됐지만 만약에 매뉴얼에 보여주고 까서 주는 걸로 됐다 하더라도 그래 주신 건 오히려 더 친절하고 승객을 배려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조현아 부사장님이 상을 줬어야 돼요. 그랬으면 이렇게 안 됐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개인이 일탈하는데 대기업이 네. 어떤 기업의 사회적 성격이 강한 농후한 대기업이 그런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 네. 이게 참 충격적이고 그걸 부끄러운 국토부가 일이죠. 사실상 결탁하고 유착해서 네. 봐줬다 처음부터. 자, 그러니까 이 네. 말씀하신 그 항공권 업그레이드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참여연대에서 좀 고발 예. 수사 의뢰 예,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뭐 성명이 특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발까지는 그렇고요. 네.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끝나자마자 수사 의뢰. 수사 의뢰서를 서부지검에 팩스와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 우편으로 접수할 수사가 예정입니다.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네. 되면 또 한 번 나와서 규탄해 주세요. 예, 그럼요.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부의 자체 감찰 네. 믿을 수 없지만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 감사원을 공익감사 청구해놨거든요. 네. 이게 3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토부가 하나 더 황당한 사를 이야기하면 그때 간부가 배석했다는 걸 참여연대 참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어떻게 그 연락 두절이 아니라 사무장께서는 그게 항의한 거다. 엉터리 정말 불공정한 엉터리 조사에 네. 그러면서 그 예로 전화도 대한항공 간부한테 했고 그래서 왜 대한항공 간부가 전화하겠냐니까 전화를 몰랐다고 거짓말 쳤어요 국토부에서. 세상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승객도 아니고 네. 승객은 본인 허락 맡아야 되는 거 맞지만 승무원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승객 전화번호도 알려줬는데 이메일을 안 봤다고 그러니까요. 거짓말 쳤잖아요. 뻥치고요. 국토부에서 네. 두 번째 같이 조사 현장에 왔었죠. 그다음에 배석했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참여연대 자료 보고 끝까지 배석한 바 없다. 장관은 심지어는 우리는 100% 공정하겠다 확신한다 그랬어요. 기자들이 너무 장관하고 간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참여연대가 틀렸나 그런 생각까지 했대요 속으로. 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보통 문제 제기가 굉장히 정확한데 그 안진거리도 그래도 이렇게 까불까불해도 이렇게 팩트 확인을 열심히 꼼꼼히 네. 하는 사람인데 네. 이상하다고 근데 장관까지 나서서 100% 공정하다 확신한다고 그러고 간부는 죽어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네. TV 보면 기자 일문 인터뷰 보면 기자들이 여러 명이 물어보거든요. 배석하지 않았냐. 네. 예, 배석했다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일부 기자들이 네. 집요하게 물어본 거죠. 검찰 쪽에서도 확인됐다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서 두 손 두 발 된 거죠. 네. 검찰 쪽에서도 일부 확인된 거예요. 네. 예. 검찰에서 확인되니까 그때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거짓말 없게 못 되는 하니까. 거죠. 예. 자, 좌석 업그레이드 관련해서요. 예. 제가 너무 집착하는 건지 아니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좌석 업그레이드 이게 우리 저도 이카노미석은 일본 갈 때 몇 번 타봤는데 진짜 불편하잖아요. 좁고 네. 솔직히. 아니 근데 제가 예, 힘들잖아요. 기자들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 부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비즈니스는 1등석 한번 타보고 싶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고 서비스 네. 받아보고 싶은데 누구도 꿈을 못 꾸는데 어쩔 때 우리도 이렇게 보면 KTX 탔을 때 택시 같은 데 이렇게 가보잖아요. 저도 가보면 비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살짝 앉아 있다가 손님 오면 이렇게 쫓겨나는 일을 항상 당하는데 다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럴 때 있어요. 이렇게 자리가 없을 때는 좀 개방을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못 자, 가게 하죠. 일반 승객 최소한 그래서 회사 방침에
해주시다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일반 승객들에서 추첨을 해서 하거나 그러니까요.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사람을 공정에 이렇게 예를 들면 진단서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임산부가 있다거나 네. 그쪽으로 모셔드리면 오히려 박수 받는 서비스가 되죠. 그렇죠. 왜 멀쩡한 공무원들 안 그래도 우리보다 돈도 많이 받고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잘 살고 평소에도 네. 대접받는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간부들을 거기다 갖다 주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문제인데 근데 일부 오래된 기자들한테도 그런 서비스를 해줬다. 네. 그래서 기자들 일각에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썼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근데 뭐 기자는 뭐 그것도 기자 윤리상으로는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공무원 이제 기자가 비난받을 몫보다 공무원이 비난받을 몫이 혹시 크겠죠. 크니까. 이제 직무 관련성이 네. 직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니까 사실 그 뇌물죄로도 이거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좀 드는데요. 여하튼 참 조현아 땅콩 부사장 12월 내내 예. 예, 한국 사회를 정말 뒤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30일 날 구속이 된들 이 예.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렇게 근데- 후속해서 특히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적폐 이게 이런 거 근데 아닌가? 이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뭐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열받고 정말 슈퍼갑질 뿌리 뽑아야 되고 드라마 미생이 열광하면서 네. 비정규민 해결하려는데 조현아 사건은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언급 단 한 번도 조현아의 조덕 언급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종북 근데 콘서트는 통진당이니 뭐니 신은미 선생이니는 몇 번을 지금 이야기하는 네. 겁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열받고 고통받는 건 관심이 없고 자기 관심, 자기 문제만 정윤회 씨 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주고 수사에 네. 자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든 종북 세력 척결하는 실체도 불분명 이런 데만 피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이 요즘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만 그렇습니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대통령이 좋아. 아 그렇죠. 네. 뭐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네. 권력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는 그만두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근데 진짜 그만둘까요? 안 그만두겠죠. 그렇죠. 그럼요. 3년 남았습니다. 임기는 다 근데 채우고. 3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요. 안진걸 처장이 네. 3년간 더 열심히 싸워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저는 근데 이제 조현아 대한항공 리턴 사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검찰하고 네. 국토부하고 감사 검찰이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좀 왜냐하면 했으면 요건 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CNN 비정규 노동자들, 특히 또 정윤회 씨 전후한 이 네. 의혹들,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뭐 자원외교 비리 문제, 네. 이명박 보셨죠? 네. 허 구름 같은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냐고. 완전히 국민을 조롱해버린 거거든요. 네. 1월 달에 자서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는.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그 4대강 죽이기, 자원외교 비리 뭐 네. 이런 거에도 싸워야 되고요. 또 박근혜 정권이 남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재벌대기업 특혜만 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다수 서민 중산층은 죽어갈고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땅콩 니트는 이쯤에서 네. 이제 저희도 대응을 네. 거의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밝힐 거 다 밝혀졌거든요. 네. 이제는 네. 제발 검찰이 예, 검찰이 좀 검찰이 제대로 해서 엄벌 마지막까지 하고 네. 대신에 요 운동이 네.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횡행하고 있는 네. 슈퍼 갑질이 철저히 근절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제가 그 부분을 대응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특정해서 대한항공, 특정해서 조현아 씨 이런 대응은 저희가 이제 종료도 되지 않겠죠. 그 우리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 조현아 이제 거의 이제 관심은 우리가 많이 알았으니까 조금 관심 줄여나가야 돼. 오히려 지금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 우리 드라마 미생에 나와 있는 우리 그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되는 비정규 문제, 슈퍼 갑질의 문제, 네. 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이 재벌 대기업에 그러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문제. 내년도 경제 예. 정부 정책 그 경제 정책 방향 나온 것이나 세법 예, 개정안이나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어요. 서민증 세버리고 네. 재벌 대기업 특혜주고 심지어는 정규직들 해고를 이제 우리 직장인들 이제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정리해고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정리해고도 너무 쉽게 해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일반 해고도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잘릴 수 예, 있어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강하게 맞서야 됩니다. 점점 이 겨울에 따뜻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겨울에 점점 더 냉랭한 소식을 듣게 돼서 예, 가슴이 예.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안진걸 이 와중에도 분명히 우리가 분명히 희망이 가능하다. 네.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네. 안진걸 처장님 앞으로 더 힘써 주시고요. 예, 예. 네. 종종 나와서 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예. 시원하게 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팟짱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